안녕하세요. 이제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 단계, 공감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감하기는 단순히 사용자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삶, 경험, 감정, 그리고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습하기 이전에 활용할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사용 환경을 가정해 볼 건데요. 요즘 패스트푸드점, 병원, 민원센터 등에서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 좌절, 불신, 대면 요청 증가, 심지어 서비스 이탈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공감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감을 도와줄 방법으로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성형 AI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공감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UX 리서처, 고령 사용자, 민원 창구 담당자 등의 역할을 부여해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해당 현상에 필요한 질문을 가이드로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실습 화면으로 이동해서 공감하기 프롬프트 템플릿을 완성시켜 보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템플릿에서 우리가 생성형 AI가 해야 할 역할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기에 필요한 질문을 여기에 별도로 입력을 해주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예시로 제가 프롬프트 템플릿을 미리 드렸는데요. 다른 부분은 같습니다. 여기에 역할과 그리고 질문 내용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험을 수집하는 UX 리서처를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질문으로는 키오스크 사용 중이 어려움 이라던가 혹은 해당 불편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감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키오스크가 아닌 주문 방식 기존에 있었던 대면 주문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앞선 실습들과 동일하게 전체를 블록 지정을 하셔서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챗GPT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화면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프롬프트 입력창에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V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PDF에서 복사했기 때문에 줄바꿈이 혹시 틀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줄바꿈이 틀어져 있는 부분들 다 조정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조정을 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할 부분이 이 부분에선 조금 많네요. 자,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쭉 조정을 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을 이렇게 저와 같이 백스페이스 혹은 딜리트 키를 활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요청이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가상 사용자의 인터뷰 또는 페르소나를 작성해 보고 이 등장인물의 상황이라든가 감정, 불편 요소 등을 포함해서 답변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고 전체 프롬프트 결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대로 페르소나를 지정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하기 단계를 진행하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페르소나는 만 68세의 은퇴자로 지정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경이라든가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5가지 질문에 따라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화면이 너무 복잡하다, 뭐 메뉴가 많다, 이런 내용들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불편한가라는 부분에서 뒤에 줄이 길어지면 너무 당황스럽다, 서두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묘사를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키오스크가 아닌 기존 방식,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면 주문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제가 뭘 원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혹시 모르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데 기계는 그렇지 않아서 겁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도와주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글씨가 크고 단계가 단순하면 좋겠다. 그리고 말로 주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이런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로서의 사용자 특성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 불편 요소는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실무 적용 방안까지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 해당 페르소나의 경험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불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해당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 내용을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디자인 싱킹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앞선 단계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템플릿을 구성해 뒀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 정의만 잘 되어 있고 질문만 이렇게 인터뷰 질문만 잘 정의가 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실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 페르소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페르소나를 지정을 한다면 진짜 핵심 어려움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만 도출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페르소나를 지정해서 가상 인터뷰를 해봄으로써 진짜 어려운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이 실습,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공감하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진정한 혁신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양한 질문과 관점으로 사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